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내지요.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흘러나올 때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 정면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흠을 파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한 번쯤 겪으며 마음의 불신을 배웁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말을 잘하는 자는 남을 미혹시키고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을 지닌다. 겉으론 사려 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약점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 이들은 늘 이용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도움을 줄 때도 인정이 아니라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계산이 끝나면 등을 돌리지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정보로 쓰고 관계를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자원일 뿐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만남 뒤엔 늘 피곤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묘한 찜찜함이 따라 붙습니다. 그건 당신의 본능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정약용은 인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의 뒤에 숨어있는 욕망의 방향을 보려 했던 겁니다. 그가 강조한 건 말보다 행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그 말 뒤에 따뜻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의 그림자가 있는가.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성심을 보라. 큰 일에서 신의를 본다. 남의 허물 앞에서 웃는 사람, 남의 어려움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겪지 않아도 단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무게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무게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겉으론 부드럽지만 속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상처받는가? 이제부터 그 본심의 뿌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의 뿌리는 언제나 결핍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낍니다. 남의 약점을 찾아내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지요. 정약용은 이런 심리를 탐심과 허영에 동거라했습니다. 욕심이 크고 자존이 약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림으로 스스로를 세운다고요.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목적은 공정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빛나면 불편하고 자신보다 약하면 은근히 우쭐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동등한 만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얻을 게 뭘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계산이 늘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심지어 친절마저도 목적을 향한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묘한 피로가 쌓입니다. 그 피로는 긴장감의 형태로 남지요.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내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 언제 내 얘기가 다른 자리에서 도마 위에 오를지 모른다는 초조함. 이런 관계는 처음엔 매끄럽지만 나중엔 늘 깨어집니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믿음이 아닌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질 때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용의 관계는 이익의 끝에서 허무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들이 남긴 상처가 너무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배신의 기억이 아닙니다. 나를 믿지 못하게 된 나 자신의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예전의 상처가 속삭입니다. 또다시 이용당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굳어갑니다. 다정한 척 다가오는 사람조차 의심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상처를 심통이라 불렀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분별의 눈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인지, 누가 내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를 알아차리는 눈. 그 눈이 생길 때 관계의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분별의 눈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보고 행동보다 흔적을 보라.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의 발자국은 언제나 남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의 발자국은 언제나 말의 방향에 남습니다. 그들은 말을 무기로 씁니다. 그 무기의 특징은 처음엔 부드럽고 끝엔 독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자를 입이 꿀 같고 마음이 칼 같은 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경계를 풀기 위해 다정한 말로 접근합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나는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들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곧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보가 되지요. 이들은 남의 비밀을 무겁게 품지 못합니다. 남의 약점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말함으로써 중심에 서는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얘기, 나만 알아라는 우월감을 느끼지요. 그렇게 하여 그는 신뢰를 팔아 존재감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을 이가 아닌 입으로 사는 자라 했습니다. 그의 눈엔 그들은 사회의 가장 교묘한 탐욕꾼이었습니다. 겉으론 정의를 말하고 속으론 계산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척하죠. 그게 바로 가면의 도덕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습관을 가집니다. 첫째, 칭찬 속에 견제를 섞습니다. 그 사람, 참 일은 잘하는데 말이죠. 칭찬 뒤에 붙는 하지만은 늘 칼끝처럼 날카롭습니다. 둘째, 남의 말에 감탄하는 척하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서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슬쩍 물음의 형태로 남의 평판을 흔듭니다. 자신은 판단하지 않은 척하지만 이미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셋째,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들은 얘기예요. 내가 말한 건 아니죠. 끝내 말의 무게를 피하고 자신을 깨끗한 위치에 둡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신뢰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용하는 자를 통해 이용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분별의 눈은 타인을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욕망의 움직임을 보는 눈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말을 어떻게 다루는가, 남의 부재 중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은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흔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흔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마음이 약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또 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약함, 믿음과 상처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음은 인간관계의 가장 따뜻한 시작이자 가장 잔인한 배신의 문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는 건 그에게 나를 맡기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상처받을 가능성까지 함께 내주는 일이라는 걸요. 정약용은 인간의 믿음을 희망의 모험이라 불렀습니다. 믿는다는 건 보증이 없는 곳에 마음을 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험이 실패로 끝나면 사람은 가장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이 질문은 배신당한 자의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믿을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가다듬으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기대를 조절하라는 말이지요. 남을 이용하고 뒷담화하는 자는 대개 이익을 얻는 곳에만 믿음을 둡니다. 그들의 믿음은 충성이나 정이 아니라 유용성입니다. 이익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들의 다정함을 진심이라 오해합니다. 그들의 공감을 의리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 믿고 싶어하는 방향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믿음이란 상대의 진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분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가 보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보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사실은 그가 내 기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성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은 거지요.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속은 흙탕물 같아서 젖지 않으면 맑아지지 않는다. 즉, 인간의 마음은 늘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선함과 이익, 진심과 계산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도, 모든 사람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필요한 건 거리의 지혜입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 균형을 온도라 표현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타고 너무 멀면 식는다. 그렇습니다. 온도를 아는 사람이 결국 덜 다칩니다. 그 온도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지키는 법, 그것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사람은 따뜻하지만 결코 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친절하되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 선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이 감각을 의리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의리는 의무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남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중심을 지키는 일. 그 중심이 무너지면 관계는 금세 불균형에 빠진다고 그는 보았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균형의 틈을 노립니다. 선생님은 참 마음이 약하셔요. 그 정도는 좀 봐줘야죠. 이런 말로 경계선을 흐립니다. 자비를 시험하고 배려를 소비합니다. 그럴 때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은 단호함을 잃을 때 악이 된다. 즉, 따뜻함도 때로는 단호함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단호함이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면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건 제 기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을 긋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선이야말로 자신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면 내 허물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은 타인의 말에 휘둘린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불안이 들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단함이란 벽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축이지요. 그 축이 서 있으면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축이 무너지면 뒷담화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이 빠릅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신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온도와 중심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 축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이용하지도 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써라. 결국 진짜 지혜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일상의 장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철학을 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온도의 지혜는 사실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시험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때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용이 일어나기 쉽고 뒷담화의 칼날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정약용은 가족 안의 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친함이 지나치면 얘가 무너지고 얘가 무너지면 마음이 흐려진다. 즉, 관계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서로의 경계는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늘 남을 평가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망했네. 그 말은 웃음 속에 섞여 흘러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미묘한 불안이 남습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얘기가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침묵합니다. 괜히 말 꺼내면 분위기 깨질까봐. 하지만 정약용은 침묵 속에서 관계의 병이 자란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허물의 반을 나눈 것이다. 즉, 잘못된 말 앞에서 부드럽게라도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들으면 속상하겠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동시에 관계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늘 정보를 흘리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정약용식으로 말하면 말의 장사꾼입니다. 그는 칭찬으로 시작해 뒷말로 끝내며 늘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공감보다는 침묵의 기술을 써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그의 말이 남을 향하면 그 대화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나를 지켜주는 경계선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거울처럼 보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나를 보며 내 안의 욕망을 읽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남의 이중성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내 그림자가 없는가를 먼저 보라. 우리가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이유 중 일부는 사실 나 또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매혹되고 쉽게 속습니다. 이용하는 자의 말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은 내 욕망을 어루만져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 문을 스스로 닫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생긴다. 즉, 나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를 이용하게 만드는 내 빈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약용이 남긴 철학적 결론과 함께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하고 뒷담화에 상처받는 이유는 결국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이 허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칭찬과 인정의 그물에 걸려있던 때라 회고했지요. 그래서 그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단단히 하는 길은 남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 데 있다. 정약용의 철학은 한마디로 자기 완성의 윤리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진짜 어른이라 했습니다. 그 어른은 사람을 가르는 눈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은 단단한 결심이자 고요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남의 말이 떠돌아도 나는 나의 중심을 믿겠다는 다짐이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믿음을 잃고 사람이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정약용의 말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대가 세상을 믿지 못하겠거든 먼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부재 중에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자와 달리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주는 자입니다. 그는 계산보다 신의를 앞세우고 뒷담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단련합니다. 정약용은 그 침묵을 인격의 향기라 불렀습니다. 말이 적어도 향기가 남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 답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그가 남의 부재 중에도 공정한가? 그가 말보다 행동으로 관계를 지키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정약용의 철학은 늘 화살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렸습니다. 남의 허물보다 내 마음의 욕망을 먼저 살피라 했지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중심이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으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오늘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닿는 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뒷담화를 나눌 때 그 자리를 조용히 멈춰 주십시오. 그 멈춤 하나가 당신의 품격이자 철학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약용의 이 말 중 당신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